네, 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이 수학영역 시험지에 대한 총평과 공통 4점짜리 문제들을 보면서 기존에 있던 기출 문제들과 어떤 점이 유사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인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등급 컷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얘는 일단 확정 등급 컷은 아니고 메가스터디에 6월 5일 날짜로 낮에 올라와 있는 등급 컷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한 4점 정도 낮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참고해서 여러분들은 확정 등급 컷 나오면 자세하게 보시고, 일단 이건 예측이니까. 자, 4등급 커트라인까지를 먼저 볼게요. 이 4등급은 50점대 한 중반 정도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5등급 같은 경우에는 30점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5등급이라는 건 뭐냐면 수험생의 그냥 절반이에요. 절반, 반. 근데 이게 지금 30점대를 맞으면은 내가 둘 중에 하나라고? 수험생이 2명이 있으면 그 중에 1명이야. 자, 근데 이게 살짝 기묘한 숫자인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재수생의 성적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시험이 어렵건 쉽건 떠나서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객관적으로 킬러 문항까지는 없었죠. 이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다, 이 문제 진짜 완전히 킬러다, 이런 건 없었는데 그냥 약간 준킬러들의 향연이랄까? 그런 문제들이 다소 포진해 있으면서 시험지를 운용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헤맸을 수는 있겠다. 그런데 이 점수가 30점대, 50점대 이런 거는, 자, 어떤 게 조금 그러냐면, 봐봐요. 2점짜리 문제랑 3점짜리 문제랑 4점짜리 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시험지가. 자, 수능은 2점 문항이 3개가 나와요. 그리고 3점은 14개가 나오고 4점이 13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6점을 형성을 하고요, 총. 그리고 얘가 이거 곱해보시면 42점을 형성을 하고, 얘네 둘은 52점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해가지고 100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2점짜리와 3점짜리를 다 맞아. 그럼 몇 점이 되냐면 48점이 되죠. 그럼 이 48점은 요 정도에서 우리가 뭐 한두 개 찍어서 맞는다고 치고, 그러면은 4등급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번호로 밀었다는 가정하에 한 2, 3점만 제대로 풀어도 한 4등급 내지 5등급 요 정도가 된다 이거야. 2, 3점 그냥 다 풀고 4점짜리 뭐 한 개, 두 개 풀고 요 정도 수준이 한 요 정도 수준이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6월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이 아니니까 이거에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수능날까지 열심히 해서 결국에는 그날 점수를 따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많잖아. 6월 모의고사를 발판으로 내 빈 약점을 찾아서 수능날까지 내 빈 약점을 보완하면서 공부를 해나간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근데 나도 그거에 어느 정도는 동의해. 동의를 하는데, 솔직히 내 본심은 뭐냐면, 왜 그거를 6월 모의고사에서 약점을 찾아? 그러니까 모의고사 말고 평소 때 약점을 찾아서 그 약점을 메꾸는 공부를 해야죠. 평소 때 고민 많이 안 해보고 왜 이 시험장에서 만나가지고 나 이거 약점이야 이러냐고. 평소에도 약점이었으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똘똘하게 공부를 해주셔라. 이 6월 모의고사가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9월 모의고사 끝나면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9월 모의고사 뭐 수능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내 뭐 빈틈을 찾아서 메꾸자 이러는데, 빈틈은 평소 때 잘 메꾸시고 1년에 2번밖에 없는 우리 평가원 모의고사를 망치면 되겠습니까? 내가 공부한 만큼은 다 쏟아 부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평소 때 공부를 좀 열심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험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던 수원, 수투, 자리랍시던 문항 번호가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해진 틀이 없다는 거지. 이거를 자세히 보여준 게 언제냐? 작년 9월 모의고사. 작년 9평 때도 15번에 이제 늘 수열이 나오던 걸 깨고 수투가 나왔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번엔 또 22번 자리에 늘 수투가 나왔었는데 수열 나왔죠. 이번에 수학 1에 수열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거 랍시던, 사실 문항 번호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는 해. 단원이 정해지는 건 아닌데 항상 모의고사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나올 확률이 높겠다, 그냥 그동안 그렇게 많이 나왔었다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거를 뭐 당황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랜덤 문항이 배치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랜덤이라는 게 난이도도 랜덤이고 단원도 랜덤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험지가 전체적으로 문제의 표현들은 낯설지는 않아요. 우리가 늘 보던 형태고 늘 보던 유형이고 이런 건데 새로워 보이려고 노력을 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이따가 같이 공통 4점짜리 문제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확통 28번, 30번 문항 있잖아요. 이게 막 엄청 쉽거나 그냥 껌이야,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물론 나한텐 껌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2등급, 3등급 이하 친구들,
우리 90% 친구들,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 너 잘해요. 그거는 별개고, 일반적으로 우리 수험생 친구들한테는 28번, 30번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고 문제 풀고 이런 로직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좀 해보면 거기 나와 있는 이 함수들이 있죠. 함수의 개수 세는 거. 그거에 대한 이 로직만 보더라도 2번, 30번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난이도를 봤을 때.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된 거지. 그래서 생각해볼만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야. 하지만 쉬운 편이었다. 그리고 29번은 너무 쉬웠다. 근데 너무 쉬웠어요. 너무 4제곱이야 이렇게. 너무 쉬웠다. 29번은. 무슨 흰공, 흰색 검은색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쉬웠고 거의 개념서고,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28, 29, 30번은 새로워 보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28번 봐봐. 막 함수 G 이렇게 가다가 바뀌고 막 이러는데, 그게 노력은 했으나 결국엔 기출이야. 결국에는 그런 표현들이 익숙한 상황이고, 그리고 역함수의 미분법. 여러분들이 이거 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부족하다고 평소 때 느끼는 거. 그거를 공부를 해야 돼. 점수가 오르려면. 그런 게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시험이었고, 그 다음에 29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쉽긴 했지만, 난이도가 일반적으로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쉽긴 했지만, 사고 과정이. 그렇다고 이 시험을 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공통은 공통대로 있지, 미적분 번호는 번호대로 막 29번이면 좀 무서워 보이지. 이러니까 시험장에서 그 압박감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문제로만 봤을 때는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 그냥 쓰다 보면 풀리고, 그림도 그려보면 해석하기도 쉽고 그랬었다. 평행이동 해가지고 대칭 이렇게 시켜가지고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부호가 다른데 가능하려면은 증가하는 함수에서 0이면 되잖아. 근데 어쨌든 됐고, 30번도 옛날에 그 탄젠트 함수, 이게 점근선으로 일반항에 가까이 가는 그런 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 시험지 전체적으로 낯설지는 않은데 뭔가 새로 볼 노력을 했다. 근데 결국에는 기출이다. 기출. 결국은. 그리고 기출 문제 뭐 달달 외워라 이게 아니에요. 기출 문제를 내가 풀고 분석하고 이런 거 할 때 고민을 많이 해봤는가. 이게 이 상황에서 왜 그렇게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사고 과정과 그런 생각들을 평소 때 얼마나 했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 4번. EBS의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꼭 보자. 여러분들 이번에 공통 알죠? 뭐 10번도 그렇고 20번도 그렇고 그냥 푼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풀 때 그 풀이 과정과 그 사고 과정과 그거를 고민을 하는 친구들. 이 상황과 이런 게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되고 어디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나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평소 때 고민해본 친구들은 20번을 풀 때 느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시중에 있는 뭐 엔제만 잔뜩 풀다거나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도 안 보고 그러지 말고, 원래 교재 EBS 책 사서 여러분들 꼭 푸시고, 그걸 풀면서 주의해야 될 거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세요. 이 아이디어나 로직을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개념이 어떻게 문제풀이에 쓰이는지, 그런 걸 공부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5번. 등급별, 실력별, 목표별로 해야 되는 공부가 다르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 5등급 성적 보세요. 이 5등급 등급 보시면 점수가 30점대예요. 이 친구들이랑 이 5, 6, 70점, 이 6, 70점 친구들 있죠. 3, 4등급. 요 친구들이랑 이 80점 이상 친구들이랑 1등급은 기본이고 92점 이상의 친구들이랑 공부법이 같겠어?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 위치를 잘 아셔야 돼. 왜? 자, 수능에서 진짜 92점 이상의 고득점을 맞고 싶잖아요? 그러면 엔제 및 기출은 당연히 기출 봤어야지. 이미. 그리고 이 정도 나오면 기출 문제는 보고도 남겠죠. 기출 받고 엔제 받고 실전 모의고사 연습 엄청 돼야 되고 평소 때 생각하는 훈련 엄청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할 때 92점 이상이 나오죠. 92, 96, 100 이 점수를 맞으려면 이것들이 다 아우러져야 돼. 그런데 30점 친구가 이걸 다 할 수 있냐고. 말이 안 되잖아. 60점만 돼도 이거 다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60점이 이거 다 하는 게. 아까 말했지만 60점 어떻게 나온다? 2점 3점 다 맞고 4점 다 찍으면 나와요. 4점 다 찍으면, 운 좋으면. 그게 60점이야. 근데 이 친구랑 이 1등급 친구랑 하는 공부가 같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이 표를 보면서 느끼는 바는, 나는 이 시험에서 60점 이하다 라고 하면 무조건 기출 문제야. 그럼 기출 봐야지.
물론 선생님 저 무슨 뭐 어디서 계산 틀리고 더하기 틀리고 빼기 틀리고 저 정신이 그냥 홀라당 해가지고 원래는 무슨 뭐 88점 82점이고 원래 뭐 78점인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친구들 있지. 그런 친구들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거 말고 그냥 본인 진짜 실력 자기가 알잖아. 똑같은 4등급을 맞아도 내가 원래 2등급 3등급인데 그날 뭐 밀려 쓰고 뭐 계산 실수하고 뭐하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려운 문제는 또 맞았는데 4등급이 떴어. 이런 4등급이랑 내가 평소 때 5등급이거나 막 진짜 찐 4등급인데 그냥 내 실력대로 봤는데 기출문제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런 친구들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잠깐 4된 거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4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무조건 기출 봐야 돼. 이거 뭐야 점수가. 여기서 말하는 기출을 본다는 거는 단순히 기출문제를 풀고 단순히 기출문제 유형을 외우고 여기서 말하는 기출문제를 공부하라는 거는 여기 기출문제에서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뭐고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고 이 문제에서 나한테 주어지는 정보는 어떤 게 있고 내가 배운 개념이 이 기출문제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는지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라고. 매번 공부를 할 때마다 그 훈련을 자꾸 평소 때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낯선 유형이 나오든 신유형이 나오든 조금 새로운 유형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특징 그냥 기출문제집을 사 또는 인강을 들어 그리고 기출을 봤대. 기출 그게 본 게 아닌데 그러고 나서 엔제를 사요. 엔제를 또 풀어. 인강을 봐. 엔제도 했대. 그 점수가 안 나와. 매번 4점짜리 킬러나 어려운 문항의 번호대들은 매번 새로워.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 그래서 등급별 실력별 목표를 해야 되는 공부가 다른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죠. 1등급 이상 친구들 아주 잘하고 있고 그동안 잘 해왔고 앞으로 잘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기출문제 진작에 씹었고 대부분은 고2 때 뗍니다. 늦어봤자 3학년 겨울방학? 3학년 올라가는? 그때쯤에 이미 끝나 있어. 그리고 이제 엔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내 실력을 점검하고 경험을 많이 쌓는 거죠. 실무하면서 실전 연습을 하고 이대로 하는 거 맞아요. 1등급 이상의 친구들은 무조건 문제 많이 푸세요. 이미 여러분들의 질은 보장돼 있어. 공부하는 그 질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이번에 양으로서 그거를 실력 굳히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평소 때 그래서 하던 대로 이런 것도 풀면서 다양한 생각 해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양하게 해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애매한 구간이 여기죠. 2, 3등급 친구들. 우리 2, 3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보되 엔제도 봐야 돼. 왜냐면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의 특징은 기출을 어느 정도 외우고까지 있어. 그래서 이 기출 문제만큼은 내가 완벽하게 또 말할 수도 있다? 되게 애매해.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기출만 계속 본다면 내 기억 속 어딘가에 있는 그 생각이 나오겠죠. 그런 걸 좀 방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엔제를 봐야 돼. 새로운 유형, 새로운 문제, 변형 문제들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기출에서 익혔던 표현, 생각했던 방식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봐야 된다. 적용을. 그러면서 내 약점을 찾고 내 빈틈을 보완하고 그러면서 점수를 올려야죠. 근데 왜 기출을 병행하라고 했냐면 한 3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 그냥 기출도 우리나라 특징상 1등급이 아니면 그냥 기출을 적당히 본다라는 표현이 맞아야 될까? 그냥 제대로 고민한 적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본인 현재 상태 이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공부를 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뒤쪽으로 와서 4점짜리 공통 4점 문항들을 보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내 어텐션 기출분석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인데요. 문항들이 이렇게 얘를 내 어텐션에서 지금 복사해온 거야. 근데 얘 형태 보세요. 그냥 함수 fx가 연속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상한 형태로 물어봐. fx 더하기 a의 제곱이 연속이래. 그럼 이제 이 폼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온 표현이야. 10번.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외접원의 넓이 막 이런 단어 등장하자마자 우리 뭘로 연결되지? 바로 그냥 사인 법칙으로 연결되죠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평소 때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공부를 할 때도 사인에 대한 이 각 비 있죠. 각이 사인에 대한 그 비율이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의 비율이다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얘는 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변의 정보야. 변 정보. 그리고 나서 나조건을 봤을 때 코사인 B랑 코사인 C가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암기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의 특징 알려줘? 얘가 코사인 B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를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넣는 거야. 충격적이죠.
그 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바로 코사인 법칙에 있는 이거를 갖다 넣어버려. 일단은. 왜? 그렇게 암기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그런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코사인 B 값과 코사인 C 값이 서로 같대. 그러면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삼각형이 있을 때 이 각이 언제 같아요? 이 각이 여기랑 여기가 같아지려면 무조건 같은 값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등변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야. 얘는 이등변이라는 각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각이 같다. 이렇게 B 콜 C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공식으로 달려들려고 그러면 안 돼. 공식 달려드는 거는 진짜 수학 엄청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일단은 처음에는 한 번쯤 생각, 그 다음에 가는 거지. 암기한 대로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늘 나오던 대로 나왔는데 또 새로우려고 노력을 했다. 새로우려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도록 은은하게 괴롭혀. 그랬었고, 자 11번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무난하죠. 여러분들이 늘 하던 대로 하면 되고 되게 무난했다. 이거는 더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 문항, 번호 이런 거 모르겠고 이 4점이어도 이거 여러분들이 늘 하던 거고. 자 12번 볼까요? 12번도 기존에 늘 하던 로직이에요. 그래프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점에 대한 정보로서 문제가 다 정보가 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계산이 들어가죠. 그래서 계산이 복잡했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인수 같은 거 잘 봐야 되고, 우리가 이거를 진짜 막 조리제법 인수분해 막 쫙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중간에 공통 인수 있으면 날리고, 그럼 좀 센스 있게 하고, 그리고 점을 잡을 때도 나는 여기 A라는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A라고 잡아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게 지금 시작이 돼도 되고, 또는 시험 시간에 이게 보이면 봐봐요. 얘 넓이를 얘기하고 있잖아. 넓이. 그리고 이 길이 B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랑 얘 길이의 비율이 1대1이라며. 아 그러면 여기에 y좌표에서 여기에 y좌표를 빼는 거구나. 여기 y좌표에서 여기에 y좌표를 빼는 거구나 라는 아이디어에서, 그런 아이디어에서 이렇게 봐도 된다 이거야. 여기를 이 y를 잡아. y는 t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c의 값은 뭐예요? y의 값은 t가 될 것이고 x의 값은 로그 2의 t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y 값을 좀 더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럼 뒤의 좌표는 뭐야? 지금 x좌표가 로그 2의 t라는 걸 아니까 1-2에 마이너스 로그 2의 t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랑 자리를 바꿔주시면 y의 값이 1-t분의 1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접근을 해도 되고. 이것저것 다 해봐야죠. 평소 때 공부를 다 해봐야지. 근데 이제 시험 시간에는 먼저 보이는 걸로 가는 것도 좋아요. 자, 이 13번. 13번 이거 그냥 의미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B-A라는 요 로직이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말뜻 자체가 일단은 이 3차 함수는 요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 직선은 이렇게 내려오죠. 아 그러면 내가 여기 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빼고 적분하면 되고,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얘를 빼고 적분하면 되는 건데, 그냥 바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를 이 3차 함수에서 3차에서 1차 함수를 빼서 적분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B는 그대로 살아남고 여기 있는 A는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나온다. 이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로직이 들어있는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넓이로만 풀었던 친구들, 여기에 항상 공통부분 C라고 이야기를 해서 문제에서 B-A가 3분의 2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 B 대신에 B 플러스 C, A 대신에 A 플러스 C 이렇게 표현한 친구들이 있죠. 그럼 이제 A 플러스 C는 구하기가 요렇게 해서 이 삼각형을 구하면 될 것이고, B 플러스 C 같은 경우에는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일단 적분하는 순간 이게 나와. 요 파트가. 근데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이 삼각형도 더해줘야죠. 이걸 빼먹어서 식을 틀린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껴줘야지 여러분들. 잘해야 돼. 그러니까 평소 때 외운 대로 풀면 안 되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나는 이게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것들이 떠올라. 여러분들 바로 작년 6월 그리고 재작년 수능만 보더라도 기출 그냥 범벅이거든요. 이 개념, 이 정적분 개념 자체가 지금 쓰인 거잖아. 심지어 얘는 그대로. 얘는 지금 함수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그 차함수 구하면 물론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 그 로직을 봐봐요. 은근히 유형을 다르게 나온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했다. 우리가 낯선 표현은 아닌데
새롭게 보이려고 노력을 한 그런 시험지라고 얘기를 한 게 이런 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방금 여기서 이 문제의 킬링 포인트가 뭐였다? 여기 이 삼각형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존에는 이거 봐봐. 이 옆에 문제를 보면은 이 공통 부분을 여기라고 해보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 A 이퀄 B라고 나와 있으니까 A 더하기 C랑 B 더하기 C랑 같다 이것만 풀면 그냥 끝났죠. 기존에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지금은 여기를 C라고 놓으면 여기에 추가 부분이 생기잖아요. 물론 여기서도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뺀 다음에 적분한 게 빵이다 라고 했으면 얘랑 로직이 똑같죠. 근데 이 면적으로 풀어버리면 여기가 지금 B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기출문제 분석할 때 공통 부분도 좋지만 이 정적분, 이 관계, 함수끼리 크로스 될 때 그럴 때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깊게 평소 때 고민을 해봤어야죠. 그랬으면 이 13번까지도 무난했다. 그러니까 진짜 등급 컷이 너무 낮다. 문제 난이도에 비해서. 자, 14번. 자, 이런 건 여러분들이 낯설어요? 낯설어? 그러니까 이 로그끼리 계산해가지고 이 값이 양수가 되는 자연수가 뭐 12개고 모든 자연수 K를 구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느낌이 많아요. 기출에 느낌을 낼 수 있는 게. 자, 뭐가 있냐면 얘네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양수가 된다고 여기 나와있지. 근데 얘는 이 값이 40 이하의 자연수가 된다 그랬죠. 꼼꼼하게 따지는 거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도 얘가 정수가 돼야 될 때 뭐 음의 정수, 양의 정수, 영의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지 이런 거 하나 따지는 거. 평소 때 우리가 기출에서도 충분한 연습을 할 수가 있다. 보면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뭐 이퀄 K로 놓고 단 K는 자연수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이 K 값에 따른 이 N의 값 20 이하가 되도록 우리가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로직 자체가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단순히 뭐 해설 강의만 보고 저렇게 푸는 거지 하고 넘어가지 말고 평소 때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냐고. 이거 얘 값이 K고 K는 40 이하의 자연수구나 이렇게 놓고 이거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거 고민 많이 해봤냐고. 그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 이거야. 평소 때 기출 분석이라는 게 이 문제도 고민 많이 해보고 그럼 여기서는 고민이 그렇게 어려운 고민은 아니었다. 자, 15번 같은 경우에 이 문제는 일단은 포스가 있죠. 딱 봤을 때 3차 함수 fx 몰라. 그리고 gx는 함수가 나뉘어. 그 밑에서 막 미분 가능인데 나조건에서 블라블라 하고 있고 뭐 최소값을 구하시오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 문제 지금 할 말이 되게 많아. 어디서부터 정리해서 말해야 될까? 일단 첫 번째 떠오르는 기출 문제들부터 내가 소개를 해줄게요. 자, 나는 이런 것들이 떠올랐어. 이 문제 있죠.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이 문제를 보고 약간 얘 있죠. 얘네들에서 이 절대값 가지고 나누는 거 함수끼리. 그거 로직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 fx 있잖아. 이 개형이 있는데 이거 평소 때 우리 고민 많이 해본 사람들. 절대값이 뭐 그대로 나올 땐 0이 돼버리고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때에는 이 f가 돼버리고 그럴 때 이런 면적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고민 많이 해봤냐고. 이게 언제냐면은 2019학년도 9월 나영인가 그래요. 2019학년도 9월 나영 21번. 그리고 이 16-6번 이거 보세요. 21학년도 수능 나영 문제.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미분을 했을 때 이 g가 어떤 곱골로 나오거든요. 그럼 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지려면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G'X의 부호를 논하는 이런 거 로직 있죠. 이거 고민 많이 해봤냐고 평소에. 이거 고민 많이 해본 사람이 해석이 편하다고 이거 해석할 때.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정적분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야 된다. 그리고 얘는 지금 여기 직선이죠. 기울기가 2짜리. 얘는 fx죠. 얘 k에서 나뉘어. 근데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또 여기서도 많이 해봤어요. 얘는요 fx가 a에서 갈리고 있는데 이 fx는 미분이 가능해야 돼. 그러려면 이 a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냐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제들이 이게 낯설진 않거든요. 근데 최대한 새로워 보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평소 때 전반적으로 이해도가 깊게 공부를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도 그냥 차근차근 잘 풀어나갈 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또 합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를 봅시다. 이건 제가 수능 특강 해설 강의 했던 거 올린 건데, 자, 이거 보시면 봐봐요. 얘 있지? 이 로직 자체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 반갑다. 나 이거 그때 당시 때 생각해봤다. 여기 이 B를 기준으로 생각해봤는데 여기도 오늘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평소 때 해본 친구랑 안 해본 친구랑 시험장에서 그 즉석에서 생각을 한 친구랑 약간은 다르겠지. 물론 막 이게 못할 생각이거나 이런 건 아니야. 여러분들 평소 때 수학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시험장에서 이걸 못할 생각은 아닌데 그래도 EBS 하셔라. 자, 21번 문제. 자, 이거 지금 되게 논란이 많죠. 뭐 나조건에서 허근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뭐 4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전제 자체가
실수다, 뭐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있잖아요. 평가원의 판단을 봐야지, 결과를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복수전답 처리는. 그리고 이 21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존에 했던 늘 보던 4차 함수랑은 살짝 결이 달라요. 뭐냐면 우리가 늘 알던 거 이런 거 아니야? 여기서 미분에서 0되는 포인트 또는 좌우 대칭 이런 게 주로 나왔죠. 이게 안 됐을 때 우리가 다른 거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 여기 한 대 툭 치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지금 얘가 나온 거잖아, 우리가 시험 문제. 맞죠? 한쪽만 길고 한쪽 짧게. 이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틀을 최대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다. 일단은 전제는 이렇게 4차 함수의 개형이 된다라는 거를 알아놨어야지. 고민을 해봤어야 되고. 그거를 가장 깊게 이 4차의 개형과 여러 가지의 로직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요거야. 2011학년도 수능 가형. 이 문제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답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로직을 해석하는 그 공부하는 그 과정이 있죠. 그 과정에서 배울 게 되게 많은 문제예요. 여기랑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 fx가 지금 4차 함수잖아요. 얘를 가지고 t만큼 내리든 말든 어쨌든 이 안에도 4차잖아. 그러니까 그 4차 함수를 절대값 씌워서 올리는데 그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포인트가 언제 불연속이 되고 이거 할 때 이 4차 함수의 개형들을 주로 이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훈련하기 좋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안 풀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야. 11학년도니까 좀 오래돼서 기출 안 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거 한번 깊게 고민 한번 해보세요. 깊게 한번 고민해봐. 그래서 4차 함수 개형에 대해서 진하게 한번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 22번 같은 경우에 정해진 틀은 없다를 보여준 대표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해야지 뭐. 대신 양심은 있죠. 이 조건에 맞게끔 할 때 루트 n이 자연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 n이 4일 때, 9일 때, n이 뭐 16일 때 이렇게. 근데 지금 15가 1이라고 했으니까 뭐 16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4일 때랑 9일 때까지만 조심해서 이렇게 이제 가면 돼. 근데 봐봐.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범위에 따른 케이스 분류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하지. 자, 뭘 말했냐면 이거 수업할 때 9-24, 25, 28, 30을 따로따로 얘기할게요. 24, 25번 문제 보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 어텐션 수업 듣는 친구들 알 거야. 나 이거 문제 풀 때 두 가지로 풀어주는 거 알죠? 그리고 둘 다 하라고 평소 때 말을 하지.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를 푸는 가장 빠른 풀이로만 공부하지 말라고. 첫 번째는 얘는 A의 3부터 출발해가지고 A의 6까지 갔다가 A1으로 역추적해서 돌아가는 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이 문제도 A1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A2가 홀인지 짝인지를 나눠서 경우 찢어서 경우 세고 A1 추론하는 게 빨라. 그런데 내가 그 풀이도 해줘.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는데 A의 1부터 출발할 때 그 로직이 있죠. 여기서도 A의 1부터 출발해가지고 A1을 A라고 놓고 A3가 이제 2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A의 3가 A의 2가 이 로직에 따라서 E-2A인지 E-A인지 이걸로 찢어서 범위 따져서 문제 푸는 거. 이 방식도 공부하라고 했죠. 그거야. 이렇게 범위를 찢는 연습을 평소 때 해봐야 여기서 범위를 찢을 때 안 힘들지. 중간까지 간 다음에 역추적을 한다로 유형을 외워버리면 이런 문제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해야지 유리하다만 외워버리면 나는 그러면은 이 경우를 복잡하게 찢어본 경험이 없잖아요. 지금 실제 이 문제에서는 이게 n이 4가 들어갈 때, 즉 a의 5를 결정할 때도 범위가 2개로 찢기고요. 9를 넣을 때도 범위가 또 찢어져. 찢어지고 찢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 로직들이 얘를 a의 1부터 시작을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괜찮다고. 그 정도는.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봐봐. 그런 연습도 이런 문제에서들도 우리가 충분히 나왔거든요. 케이스 분류하는 거. 얘도 항이 이렇게 넘어갈 때 범위에 따라서 계속 쪼개고 이거일 때 저거일 때 쪼개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A의 1은 K인데 K가 자연수기 때문에 일단 첫째 항은 양수로 시작을 하죠. 그때는 뭐 밑에 걸 따르고 어쩌고 따르고 하면서 얘가 되는 거. 그 케이스 분류 계속 해나가야 돼. 이런 연습을 평소 때 여러분들이 했냐고. 기출 문제. 했으면 잘했어. 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도 초항부터 생각해가는 그런 연습들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낯설진 않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근데 새로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거 봐봐. A에다가 여기 밑에 루트 n 들어가잖아. 새로우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되게 낯설어 보이려고. 그러니까 엔젤을 풀면 안 돼. 엔젤을 많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죠. 맞아, 맞는데 그거는 3등급 이상 친구들. 그 친구들은 이미 기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 기출문제에서 뽑아낼 거 다 뽑아내고 최대한 이제 이 새로운 신유형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야. 그런데 4등급이야 막 자기가. 지금 4등급인데 엔젤을 풀어. 그 사람들은 새로운 거를 본다 만다 이게 아니라 4등급 이하면 기출도 새로울 거야. 기출도. 이거 뭐 다 여러분들 이거 익숙해? 이거 새롭지 않아? 이거 익숙하냐고. 분명히 낯선 사람들이 꽤 있을 거다. 그러니까 기출부터 똑바로 하자. 우리가 엔젤을 풀려고 하는 거는 정말 기출 고민을 잔뜩 한 친구들이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어쨌든 요렇게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6월 모의고사 시험지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미 끝난 시험 가지고 여러분들이 와 이럴걸 저럴걸 이렇게 껄껄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9월 때도 껄껄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 거야. 9월 때도 뭐 약점 찾고 이럴 생각 하지 말고 지금부터 약점 빨리 찾아서 평소 때 메꿔나가는 그런 공부를 해서 9월 달에는 꼭 성적을 잘 받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제 채널에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올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 참고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총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